활기 대신 분노가 넘치고 있는 현재의 일본 사회.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렇게 된 결정적 이유를 한일 힘의 역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게이오대 방문연구원으로 일본에 머물렀던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은 일본 사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잘 나가던 일본이 아니었어요. 좀비 나라 같다고 할까. 그는 과거 오랫동안 일본에서 생활하며 일본의 눈부신 발전상을 목격했던 터라 변화의 충격은 더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어떠한 경제적 지표 따위만 나쁜 게 아니라 유명 관광지인데도 오후 5시 이후로는 문 연 커피숍이 거의 없는 등 도시 자체가 아예 활기를 잃은 모습이었다고 증언했죠. 결국 생기를 대신한 건 분노였습니다. 한국을 향한 적개심, 혐한이 방송과 신문, 잡지를 도배했고 전직 주한 일본 대사까지 밑도 끝도 없이 한국은 곧 망할 것이라고 떠드는 지경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은 아예 관심 밖이었는데 일본 사회가 한국을 많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변화의 징조였다고 말했습니다. 시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명찬 연구위원은 일본보다 잘 나가는 한국에 대한 위기감이자 열등감의 발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러한 주장이 단순히 반일 감정에서 싹튼 국뽕에 취한 주장이 아니라 그의 분석과 궤를 같이 하는 일본 지식인들의 증언이 뼈대를 이룬다고 말했죠. 특히 일본 내 한반도 문제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이즈미 하지메 도쿄 국제대 교수도 결국 한일 갈등은 달라진 힘의 관계에 양국 모두 익숙하지 않아 빚어졌다라며 한일 역전 현상을 에둘러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한국을 향한 일본의 맹목적인 분노는 더욱 심해졌는데요. 관음증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방송, 언론 등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한국을 까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일본 방송은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은 오징어 게임 특집 방송을 내보내면서 작품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극심한 빈곤, 취업난, 주택난, 사채 문제라고 보도했고 그 심각성을 부각시키기도 했죠. 심지어 절망에 빠진 한국의 청년들이 심각한 도박 문제에 빠지고 있다며 거짓 보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에서는 한국은 소수의 재벌이 전체를 먹여 살리는 나라라며 재벌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을 고통스럽게 산다고 말하고 있죠. 물론 일본 내에서도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라는 정상적인 칼럼이 올라오기는 하지만 이런 글을 극우 세력의 표적이 되며 글을 쓴 사람은 매국노 취급을 받아버리기 십상입니다. 결국 더욱더 발전이었고 퇴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혐한을 주동하는 나라이기에 일본인들이 선동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까지도 선동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각종 방송사, 언론사, SNS를 막론하고 사회 전역에서 한국은 가난한 나라, 한국은 살기 힘든 나라라고 선동하고 또 이러한 인식이 퍼져 있다 보니까 일본 거주 외국인들은 당연히 한국이 엄청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해외 유명 사이트에 올라온 일본 거주 외국인의 글에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는데요. 필자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문자 그대로 분노했다고 밝혔습니다.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상 물정을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내가 일본에서 살 때 나는 한국이 동남아 국가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그저 그런 국가인 줄 알았다. 일본에서는 방송에서나 신문에서나 한국이 살기 힘든 곳이고 한국인들은 불행하다며 쉴 틈 없이 선전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을 때 나는 일본이라는 국가에 분노했다. 왜 이토록 아름답고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를 그렇게 비하했는지 의문을 보내면서 말이다. 나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던 인천국제공항의 절경에 압도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감탄사를 연발했다. 인천국제공항의 시설은 내가 지금껏 봤던 공항 중에 가장 뛰어났고 면세구역도 굉장히 넓었으며 무설렌, 라운지, 찜질방 등 매우 많은 편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다. 게다가 영화관가 있어 공항에 생각보다 많이 일찍 도착했다면 영화까지 보고 갈 수 있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인천국제공항은 세계공항협회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으로 전세계 공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는 그 사실에 바로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며 놀란 것은 바로 자동차였다. 일본에서 오래 살았던 나는 경차를 보는 것에 매우 익숙했다. 일본의 경차는 일본 자동차 문화를 상징하는 세그먼트 중 하나고 일본에서 많이 애용됐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인들은 경차의 특별한 매력을 느껴 경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다. 경제적 문제로 경차 이외의 선택지를 고려하기가 힘든 조건들 때문에 경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눈에 봐도 크고 멋진 다양한 자동차들이 많이 보였다. 쿠페, 세단, SUV 등 고급스러워 보이는 자동차들이 도로를 활개했다. 나는 그것들이 한국에서 생산한 국내산 차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가난한 나라에서 이런 자동차들을 만들고 일본보다 살기 힘들다는 나라에서 일본인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단 말인가. 인프라도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뛰어났다. 한국은 인프라의 핵심인 대중교통시설이 매우 뛰어났고 어느 장소에 가든 와이파이가 있었다. 이쯤 되면 일본이 한국보다 나은 거를 찾는 게 더 빠르다는 생각이다. 일본은 한국이 북한과 휴전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이고 준전시라는 특수한 대치 상태로 구분되는 국가이기에 그곳에서 사는 건 고통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한국이 세계 탑10에 들 수 있었던 것은 소수의 재벌들이 일구어낸 결과이며 1%를 제외한 99%는 평생 경쟁과 가난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한국인들을 처음 봤을 때 일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다. 한국인들은 피부가 좋았고 표정이 밝아 보였으며 체격은 일본인들보다 컸다. 서 있는 자세가 반쯤 접혀 있고 입에서는 악취를 풍기며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는 일본인들을 보다가 한국인들을 보니 나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될 정도였다. 과연 일본은 누구의 삶이 찌들려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일본이 진실을 말하길 바란다. 여기까지 글 내용이었는데요. 이를 본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둘 다 방문해 본 입장으로서 매우 공감이 가는 글이다. 일본 여행은 불편했지만 한국 여행은 순조로웠고 더 많은 것이 기억에 남았다. 일본에서 한국에 관해 안 좋은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다. 열등감을 느끼는 것인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누구나 인정하는 선진국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즘의 한국을 보면 일본이 충분히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한국은 역사 문제로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에서 한국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다. 전체적인 경제 규모는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지만 1인당 GDP라든지 1인당 구매력 평가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밀리지 않는다. 애초에 한국에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끔찍한 견제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일본은 중국의 국력을 역전당하면서 그 화풀이를 한국에 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한국에 그저 화풀이를 한 것이라면 요즘은 정말 절박한 심경으로 한국을 견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도 역전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